안녕하세요. 윤소장입니다. 21년도 10월 검단 신도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달까지는 저 사무실에 있는 그 개발 계획도, 검단 신도시 개발 계획도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서부터는 조금 달리 했어요. 한번 촬영을 한 다음에 개발 계획도가 아닌 이제 좀 보여드릴 정보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이제 말로써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한번 그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갖고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뭐 처음 시도하는 건데 조금 부족하면 이쁘게 좀 봐주시고, 중요한 거는 뭐 내용이니까. 우리가 보통 신도시 하면서 그런 이런 돌아가는 패턴들, 타이밍들 이런 거를 좀 공부를 하고 경험을 해보면 대부분 이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에 우리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 2기 신도시의 맨 마지막이기 때문에 1기 신도시, 뭐 분당, 일산 그런 아파트들의 가격 흐름을 한번 데이터를 갖고 보면, 유심히 쳐다보면 우리 검단 신도시의 앞으로의 가격이 어떻게 나갈 것인지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 달에 신도시, 2기 신도시의 가격 흐름, 신도시 분양, 입주 다음에 이제 신도시가 완성이 돼서, 보통 입주를 시작해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면 신도시가 완성이 됩니다. 그 가격, 그때 가격 타이밍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달에는 10월 달에는 신도시의 그 공공 분양 아파트 분양을 했습니다. LH 아파트가. 그래서 뭐 옛날 수문시하죠. 안단테 그 블럭 두 블럭 109, 209를 분양을 했는데 한 1,400~500세대 되나요? 두 개 합쳐서. 청약 경쟁 한 80% 정도가 이제 특별공급으로 빠졌고, 한 20% 정도가 이제 일반 분양을 했는데, 경쟁률은 한 30몇 대 1서부터 한 40몇 대 1까지 나온 것 같아요. 경쟁률은. 분양가는 한 4억, 한 3천, 4천 요 정도. 제일 2년 전으로 되돌려 보면은 좀 비싸게 생각하는 그런 분양가죠. 근데 LH임에도 불구하고 비싼 분양가인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싼 분양가고, 지금은 다른 옛날 한 2, 3년 전에 뭐 위례니, 동탄이니, 동탄2니, 뭐 광교니, 뭐 이런 데에서 로또 분양이다, 뭐 나 과천의 로또 분양이다, 이런 거 했을 그런 타이밍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 4, 5억 로또가 될 것 같은데, 아파트는 짓는데 한 2년 반 정도가 걸립니다. 입주할 때까지. 그 시간 동안 이제 많이 오르고 많은 상황들이 일어나겠죠. 우리 그 호반이나 금호울림, 유승한내들, 한신 이렇게 2년 반 동안에 뭐 코로나도 오고 뭐 출렁이고 했던 것처럼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겁니다. 우선은 뭐 그 안단테 같은 경우는 뭐 8년 그 전매 제한이 있고 3년 거주하는 아파트니까 그만큼 그런 혜택이 있는 대신에 지켜야 될 그런 의무가 생긴 거죠. 제한 사항들이 그렇게 돼 있고. 우미린이 이제 사전 점검을 했어요. 사전 점검을 했는데, 우미린도 저도 지금 우미린 30평을 갖고 있는데, 지금 뭐 아직까지는 뭐 결정사항은 아니지만, 전세를 놓으려고 30평 21층을 제가 갖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뭐 줍줍을 한 500 몇 세대가 줍줍이 나와서, 그때 뭐 계약 포기가 한 500 몇 세대가 된 것 같아요. 그 계약 포기하신 분들은 뭐 굉장히 지금 일생일대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어쨌건 이제 사전 점검이 그 전에 사전 점검 하기 전에 전부 이제 등을 한번 다 켜보는 뭐 점등식인가요? 그걸 했는데, 제가 산책을 하다가 점등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수분양자니까 들어가서 제가 한번 촬영을 해갖고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고, 그 다음 소식으로는, 우리 금강 펜테리움 주상복합이 이제 이쪽 여기죠. RC3,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RC4는 분양을 했고, RC3 이쪽이 지금 분양 예정에 있는데 내년으로 또 미뤄졌다는 얘기가 있고, 구미리는 내년 1월 달이 입주 예정일이죠. 내년 1월 달인데 금방 옵니다 또.
그렇습니다. 그렇게 검단 신도시 소식이 있고, 검단 지금 상황이 검단 신도시가 지금 이제 전세자금 대출 또 이 입주 잔금 대출 이런 쪽으로 지금 현 정부에서 총량제를 실시하고 그 총량에 대한 그 쿼터를 줄이는 바람에 뭐 쿼터를 많이 줄였더라고요. 제가 그 본 기사에 의하면 쿼터를 많이 줄여가지고 이제 10월 달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은행 측에서 대출 잔고가 이제 소진이 되다 보니까 대출 중단을 선언하는 경우들이 많이 뭐 농협도 그렇고 저기 국민은행, 신한은행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입주자금 잔금 대출이 굉장히 힘들다. 지금 현재 입주하고 있는 한신이라든지 유승한래들 그쪽이 좀, 입주 잔금 대출에 타격을 많이 받고, 또 이번에 잔금 대출을 받게 되면 기존 주택들은 다 처분 조건이 들어가요. 처분 조건이 들어가는데, 뭐 1년 처분 조건도 있고, 2년 처분 조건도 있고, 그 잔금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해서 그런 처분 조건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은 어려운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원체 가격이 많이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뭐 기존 주택을 처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 상황이 돼 있고, 전세 시장도 그 지금 전세자금 대출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그 기존 주택 처분하시는 분들이 이제 기존 주택 근처에 있는 뭐 김포나 이쪽 인천 쪽의 주택들을 처분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매수자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시장에서 매수자가 없다기보다는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대출이 뒷받쳐주지 않으니까 그 기존 주택들을 살려고 하는 매수자들이 이제 매수를 못하게 되는 거죠. 시장 상황에 의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매매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현 정부에서는 매수 심리가 뭐 떨어졌다, 뭐 거래 건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뭐 나오는데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또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내년 1월이 되면 이제 쿼터가 되살아나고 이러기 때문에 많이 상황이 뒤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세 같은 경우는 이미 아까 뭐 진행을 하다가 잠깐 말씀이 이제 저 대출 쪽으로 갔다 왔는데, 전세 조금 어렵습니다. 그냥 공급이 많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 조금 지나고 나면 괜찮고, 이번 11월 달까지는 한신이라든지 지금 입주하고 있는 한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유승한래들은 11월 달까지는 전세 계약을 하셔야 될 겁니다. 뭐 전세 돈 있으신 분들은 그냥 1년 비워놓고 그 다음에 하신다고 하시는데, 뭐 지나서 좀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러면서 판단을 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비워놓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제 내년 1월 달에 우미린이 입주가 되면 또 12월서부터는 지금 우미린이 매물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세 매물이. 그렇게 되면은 한 2개월 정도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지금은 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저희 아파트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제일 크게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의해 또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또 환율, 또 금리, 이런 걸 총망라해서 뭐 소비자 매수 심리 지수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상황이 있는데, 이게 지금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정부가 정부에서 실시한 대규모 공급이 신도시 수도권 주변의 신도시였는데, 지금 신도시는 아시다시피 이제 앞으로 신도시가 없습니다. 뭐 3기 신도시 한다 그러는데 또 뭐 계획에도 없다가 갑자기 만들어갖고 뭐 땅 매입하고 뭐 수용하고 보상하고 이런 거 한 10년 흘러가 버립니다. 그런 거에 희망을 걸지 마세요. 그땐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어쨌건 서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자면 서울은 신도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재개발, 재건축 많이 한다고 하죠. 그거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가격이 폭등합니다. 가격이 안 오르는데 재개발 하려고 그럴까요? 안 하죠. 아파트 가격이 안 오르는데 청약에 난리가 나고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절대 안 벌어집니다. 아파트 집 가질 필요도 없어요.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부동산, 특히 아파트 공급에 대한
경기가 워낙 한 5년 동안 좋았어요. 그냥 지어놓으면 무조건 다 분양이 됐습니다. 서민들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정부에서는 그러니까는 이제 PF 대출을 쫀다 그럽니다. 농협하고 새마을금고나 이런 쪽에 신협이나 이런 데서 PF 대출을 많이 일으켰는데, 그렇게 되면 민간 공급이 떨어지겠죠. 그 얘기는 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거는 공급이다. 아파트는 땅 부지 정리하고 뭐 하는데 5년 그냥 가버립니다. 수용하고 뭐 하는데 작업하고 이러면 그냥 뚝딱 지어서 아파트가 그냥 분양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뭐 사전 청약이니 이런 거는 다 그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술수에 불과해요, 정부에서. 결국에는 공급이 없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올해 입주하는 아파트 물량은 내년 가면은 올해의 절반이고 작년의 절반입니다, 올해가. 입주하는 물량 자체가 없어요, 앞으로도. 공급하는, 제가 요즘에 블로그에다가도 그 매주 아파트 분양하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별 특별한 분양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 앞으로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금리 맞물려 금리 오른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금리가 오르면 또 반작용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죠. 성장률이 떨어지죠. 주식시장이 안 좋죠. 아파트 대출 되니까 주식시장이 안 좋잖아. 아파트 대출을 쪼이니까. 자금이 이동했거든. 그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직간접적으로 그 사회 전반에 이렇게 영향을 다 줍니다. 부동산 시장을 하나만 딱 떼놓고 보고 이렇게 보는 시장이 아니고 전반의 사회 전반적으로 다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한 80% 이상은 부동산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어쨌건 이런 상황이 됐는데 아파트 집이 없는 사람들은 불안감이 많이 커질 것이고 더 커지니까 지금 앞으로 한 5년간은 공공 분양이 없을 것 같아요. 서울은 아예 공공 분양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기 신도시, 마지막 신도시인 검단 신도시 2단계, 3단계는 우리 수도권에서 가장 핫한 플레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에 작년에 거래했던 우리 검단 신도시 거래했던 건들에 대해서 소명 자료가 나오는데 자꾸 저희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많아요. 소명 자료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소명 자료를 옛날서부터 많이 했기 때문에 뭐 한 5년 전서부터 뭐 소명 자료도 하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상처럼 나온다고 생각하고 계약을 처음서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처음서부터 통장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통장은 하나만 써야 되고, 그 돈에서 계약금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잔금도 거기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나중에 소명자료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 부동산들도 분양권을 전문적으로 신도시에서 한다는 부동산들도 사실은 가보면 거의 80~90%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부동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나중에 이제 소명자료 나오면 이제 터지는 거죠.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어디로 했고 그 받았던 돈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은 뭐 자금조달계획서도 쓰고 해서 더 경고심이 더 있는데 잘못해서 또 자금 이동하는 부분 통장 거래를 잘못해서 나중에 그 몇 배의 그 벌금이라든지 또 나중에 심지어는 뭐 사전거래 한 것들은 막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옛날에는 다 수기로 해놓고 자료 보관해 놓으면 그걸 어떻게 봅니까? 근데 많은 인력이 들어가서 일일이 봐야 되는데 지금은 클릭만 마우스로 한번 딱 튀어나온단 말이죠. 제도가 잘 돼 있고 해서.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래를 할 때는 이게 싸고 비싸고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부동산하고 거래를 해야지 나중엔 다 터트려진 거 수습도 할 수 없어요. 이미 통장 거래가 끝났기 때문에 증거가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찾아오셔가지고 상담하시면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특히 요즘엔 뭐 증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제도 한번 찾아오셨는데 계약 처음서부터 이렇게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1월 달서부터 이제 우리 여기 금호 어울림 또 밑에는 대방 1차 위에는 여기 대방 2차 거래할 수 있죠. 입주 기간 동안에 미리 거래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 조심하셔서 하셔야 되고
100% 소명자료 나옵니다. 거래한 거에 대해서는. 우선은 분양권에 대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 우리 저 서구청, 인천 서구청에서 소명자료가 나오고 뭐 하는데, 그런 이제 저희가 등기를 하게 되면 또 달라요.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국토부에 신고를 하지만 국세청에서 이제 많이 나와요.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죠. 그래서 절대로 등기하고 나서는 뭐 복등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이런 부분은 다운 쓴다든지 이러면 안 돼요. 100% 나와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예를 들어서 잘못 거래를 하게 되면 많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분양권하고 일대하고 등기하고 나서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런 부분도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월 달서부터 우미린이 입주인데 제가 항상 뭐 사실은 저희는 뭐 이때쯤 되면 이제 다른 데 뭐 신도시 뭐 사실은 시흥광명이라든지 이렇게 가서 그쪽에서 이제 또 이제 처음서부터 작업하고 하는데 뭐 여기가 2기 신도시 마지막 신도시다 보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지금 수원에 있는 수원 비행장, 수원역 밑에 있는 비행장이 이전을 화웅집으로 하는데 그 사업, 이주택지 사업을 하고 있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일주일이면 한 2, 3일씩 그쪽에 왔다 갔다 합니다. 검단 신도시 또 한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좀 마음이 아픈 소식인데, 우리 장릉이 요쯤에 있습니다. 여기 검단 뉴시티라고 써있는 요쯤에 있어가지고 장릉에서 이렇게 범례 쪽에 이렇게 보면은 요쪽에서 장릉이 있는데, 여기 대광 로제비앙 금성 예미지가 지금 장릉 문화재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문화재 심의를 중간에 바뀌어가지고 못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상부층이 문제가 되는데, 뭐 서로 간에 뭐 무슨 얘기를 막 하고 있고, 인천 서구청이 지금 경찰에 영장 심사를 발부받아고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잘 모르는데 하여튼 조금 지나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희망을 잊지 마시고 조금 걱정은 되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상하기에는 조금 기다려 주시고. 이제 부동산 시장 소식을 제가 끝으로 저번 달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우리 신도시 2기 신도시 이 부분하고 나머지는 제가 지금 2번에 걸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2기 신도시 부분 이제 검단하고 비교를 하고 제가 다음 소식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기 신도시는 우리 처음에 판교가 있습니다. 판교가 한 3만 세대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동탄1, 동탄2, 동탄2는 한 11만 6천 세대 정도 됩니다. 굉장히 동탄2가 크죠. 그리고 한강 신도시가 한 5만 6천 세대, 한강 신도시가 그렇게 김포 한강 신도시가 있고, 파주 운정 신도시가 있습니다. 이게 한 거의 9만 세대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광교 신도시가 있어요. 광교 신도시가 한 3만 1천 세대, 또 위례 신도시 한 4만 5천 세대. 그 다음에 평택의 고덕 신도시, 평택의 고덕 신도시가 한 5만 5천 세대. 그게 2기 신도시입니다. 네, 이제 국제도시, 고덕도 국제도시지만, 우리가, 송도 국제도시, 송도는 오래됐죠. 또 청라, 송도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 5천 세대 정도 되고, 청라는 한 3만 세대 정도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격 변화. 이미 다 완성이 된 도시들이에요. 완성이 돼서 한 3년 차 이상 됐습니다. 청라가 제일 뒤인 것 같아요. 청라가 제일 뒤인데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청라도 본격적으로 인프라가 깔리고 교통망이 깔리고 그런 3년 정도에서 5년 사이에 그런 타이밍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많이 상승을 하는데 그런 타이밍이다. 검단은 이제 입주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첫 발을 내디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고, 나머지 신도시들은 입주를 다 마치고 한두 개 있는 거 빼고요.
다 마치고 기반시설, 상업시설 다 이제 들어와 있는 상태고 상권이 거의 형성되는 그런 상태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판교를 먼저 가볼까요? 판교역으로 제가 했는데 판교역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매가들은 이제 매도 가격의 약 한 절반 정도 되는 수준이에요. 근데 판교 프루지오 그랑블 아파트는 145제곱미터 39평이죠. 이게 32억 정도 매매가가 나와 있고, 실거래가는 따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되면은 한 7,296만원 정도 평당. 또, 알파돔 시티 판교역 주변으로 지금 좀 많이 비쌉니다. 밑에가 백현마을 있고 이런데도 보통 한 30억 정도의 매가가 나와 있고, 39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이 제일 비싼 거는 평당 한 7,296만원, 5,600만원 정도. 평당 가격이 한 5,6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000 정도 된 평당 가격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우리 송도 한번 볼까요? 송도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인천대 입구역으로 제가 한번 봤어요. 근데 이게 매가입니다. 이게 실거래가가 아니에요. 한 1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34평 기준으로 1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송도는 매가가 또 밑에 한 12억, 13억, 15억 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평당 한 4천만 원 정도, 아까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거, 판교는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청라를 한번 볼까요? 가까이 있는 청라를. 청라는 호수공원 주변으로 이렇게 제가 봤는데 매가가 지금 높아요. 근데 지금 한양 수자인 이게 지금 한 11억 정도 34평이 나와 있고, 한 7평 정도가 15억 정도 프로죠. 평균 한 3천만 원 정도. 아까 송도가 4천만 원, 평당가가 매도 가격입니다.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15억 정도. 여기 갑자기 청라는 이미 이제 한 1년 사이에 이렇게 갑자기 오른 경우에요. 그 호재가 뭐가 있었냐면, 여기 아산병원인가 여기가 들어온다는 MOU가 이번에 올해 체결이 됐고, 작년 그전에는 7호선 부분 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여기 스타필드인가요? 스타필드인가도 청라에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코스트코도 있고 또 이런 부분 또 대기업 전기차 만드는 전기차 제조하는 LG 마그나가 청라에 꽈리를 틀은다 이렇게 기업 유치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지금 많이 상승해 있는 상태입니다. 1년 사이에 많이 상승해서 거의 한 3분의 1이 1년 사이에 상승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고 마곡역 주변으로 해서 한 4,500 정도, 평당 매도 가격이 이렇게, 마곡은, 지구죠, 지구. 신도시가 아닙니다. 한 10,000세대, 11,000세대 정도 되는 마곡역은 11,000세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마곡 엠벨리 12단지, 15단지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17억 정도, 여기 34평이, 이렇게 마곡역 주변으로가 이렇게 좀 많이 비쌉니다. 그리고 7단지 같은 경우는 한 35평 이런 게 한 39평 정도 되는 게 20억이 넘어갔네요. 매도가가 이게 매도가예요. 신고가가 아니고 그렇게 나와 있다. 광교를 한번 가볼까요? 수원의 광교는 광교 중앙역 150제곱미터가 에이리넷들이 25억이고 광교 힐스테이트 중앙역 바로 앞에가 이게 34평은 16억 정도 매가가 나와 있고 광교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 분양가는 한 3억대 초반, 중반 요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저 중흥 맨 마지막에 한 중흥 같은 게 188, 이게 16억. 평당 가격들이 보통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매도가로 나오는. 그리고 5천만 원인 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그렇고, 하여튼 역주변으로는 34평 기준으로 한 거의 제가 예상한 한 20억 정도 조금 안 되게 매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동탄2로 가볼까요? 동탄역 주변으로 동탄역 주변으로 좀 여기 시범단지들이죠. 이쪽은 우남 퍼스트빌, 포스코, 한화 꾸메리 그린, 여기 그 골프장 위로에서 여기 쪽이 동탄역이고, 여기 광교하고 어피스슷한 것 같아요. 느낌이. 매가들은 한 17억 나오는데 신고는 매물이 없더라고, 이게 좀. 그리고 요즘에 그 분양됐던 이쪽에 또 서측에 이런 데도 뭐 한 10억 이상 가고, 한 4천만 원 정도에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4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우선은 이렇고, 가격 변화를 따지고 보면, 송도를 한번 가볼까요? 송도 국제도시를 가보면, 글로벌 오토 캠퍼스 프루지오를 한번 가볼까요? 16년도에 4억대였던 게 지금 한 9억 정도, 34평 기준으로 해서, 35평 기준으로 해서 9억 정도 이렇게, 글로벌 캠퍼스 프루지오 이렇게 실거래가가 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더샵 퍼스트파크 15단지가 한 10억 이상 거래가 됐고, 지금 한 14억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송도는 지역이 워낙 넓고, 송도의 그 세대수가 한 10만 5천 세대 정도 되는, 검단이 7만 5천이니까 3만 세대, 청라 정도의 세대수가 좀 더 많은 거죠, 송도가. 굉장히 큰 국제도시인데, 그렇게 좀 가격이 있고. 이 그래프를 계속 보다 보면, 이게 웰카운티 11단지예요. 30평이 지금 9억 정도, 10억 정도의 실거래가를 때렸네요. 실거래가를 쳤고, 이게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16년도서부터 4억 원이었던 그 아파트들이 지금 9억 원짜리까지 와 있잖아요. 21년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 5년 정도 오르는데 5년 정도 타이밍이 이렇게 걸렸다. 이게 검단은 여기 지금 상황이란 말이죠. 검단은 지금 여기 상황이다. 웰카운트 1단지 그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거 38평 같은 경우 10억 정도 실거래가 됐습니다. 지금 호가는 많이 올라 있는 상태예요. 지금 5년 정도가 지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탄2를 한번 가볼까요? 동탄2 아까 갔고, 그렇습니다. 지금 가격들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최근에 그 완성된 도시가 한강신도시하고 저기 청라예요. 청라는 임팩트가 좀 많이 세다 보니까 좀 많이 저기를 했고, 한강신도시는 이제 조금 한 8억대 정도, 지금 8억대 정도 됐을 겁니다. 그 실거래가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 한강신도시 옆에 있는 걸포 자이가 좀 한 10억대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김포는 한 8억에서 10억 정도에 걸쳐 있고, 청라는 한 10억에서 한 12억, 3억 정도에 걸쳐 있고, 나중에 더 어떻게 올라갈지를 모르는데, 청라 같은 경우는 좀 뒤에 완성이 된 저 케이스여서 좀 더 상승 여력이 있고, 완성이 되고 나면 5년이 지나고 나면 저희가 검단 신도시가
25년이 돼서부터 그 다음서부터도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올랐다 그러는데 사실은 숫자가 많이 변한 거지, 제가 계산하기에는 항상 그렇잖아요. 뭐 그 돈의 가치가 한 5배 정도가 그 돈이 싸진 거죠. 1억이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10년 전에 2천만 원 정도 밖에 가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가격 상승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보다는 그나마 조금씩 자산에 대한 방어가 있었다. 돈의 가치 하락에 대한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탄2가 최근 또, 청라가 이제 막 백화점 들어오고 막 이렇게 막 이제 백화점이 이제 오픈하고 막 이런 상황들. 전철이 개통되고 막. 이런 상황들 뭐 하나하나가 임팩트가 돼서 많이 오를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신도시를 제외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신도시가 없죠. 마곡을 끝으로, 뭐 위례를 끝으로, 위례는 땅이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상황이 그런데 이 마곡의 기업들이 많죠. 그 연구라든지 디자인하는 그런 기업들이 마곡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마곡 지구에 판교처럼 이렇게 이제 마곡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마곡은 서울 땅이고 판교는 경기도 땅입니다. 경기도에서 판교를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임팩트가 있어서 지가가 상승하고 투자 자금이 몰리고 그러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분양되면 분양가가 상승을 하고 이런 게 반복이 되겠습니다. 그런 여파가 수도권까지 오면 이미 수도권의 신도시들이 알다시피 뭐 판교 같은 경우는 한 30억, 광교나 그 동탄2나 송도 같은 경우는 한 20억에서 조금 밑에 언저리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마곡도 그렇고 검단이나 한 10억대에 걸쳐 있는 그런 신도시들이 있죠. 고덕 신도시, 그 다음에 또 여기 청라 국제도시 이런 때는 이제 10억 정도에 이제 걸쳐 있는데 검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한 9억 정도 실거래가를 찍었고 이미 검단 그렇기 때문에 검단이 시기적으로 이렇게 보면 상승을 많이 한 거는 맞아요. 상승을 많이 했다고 보고 앞으로는 더 이제 상승을 왜 그러냐면 마지막이고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그 건물들의 그 사용 승인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건물들이 많이 올라가죠. 그리고 13년도에 전철 개통하고 나오면 그 전에 내가 보기에는 검단 신도시 여기 아라뱃길 요 길이 라인이 공항철도가 지나가고 인천 영종도 가는 공항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9호선이 직결로 연결이 될 거예요. 한 1년 안에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게 9호선이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 계양역이 여기 있죠. 계양역이 있고, 여기 계양역이 있고, 여기 거리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한 정거장 차이예요. 그러면은, 서울 전철 9개 중에 제일 황금 노선이 9호선이거든요. 강남을 지나가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영향을 검단 신도시가 제일 크게 받을 것 같아요. 여기 작년에 분양했던 여기 한들지구, 여기도 영향권 안에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는 도시개발이니까, 민간개발이니까, 조그마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 검단 신도시는 앞으로 계속 그거하고 맞물리다 보면, 인천 1호선 이게 연장되고 그런 거보다, 지금 여기 LH에서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더라고요. 계양역, 또 여기 백성역인가요? 여기가 검암역까지 셔틀버스를 운행을 해주더라고요. 출퇴근 시간에 아침 6시, 9시, 저녁 6시, 9시 이렇게. 그리고 여기 나름대로 셔틀버스들이 돌아다닙니다, 지금. 그래서 옛날 신도시하고는 다르게 지금 쇼핑센터나 이런 게 이제 시설 이용할 수 있는 저기들이 없어서 좀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최단 시간에 상승할 수 있는 9호선 연결되는 거. 그 부분이 아마 어마어마한, 저는 솔직히 말하면 GTX나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GTX역도 들어오지만, 그것도 만만치 않은 그런 파괴력을 그 아파트 값 상승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남을 직결할 수 있다. 한 정거장이면. 그 부분이 메리트가 있어서, 검단 신도시는 그 9호선 영종도 가는 노선에
직결 노선의 영향권 하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되면 그 공항철도를 여기서 검단 신도시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연결이 되면 그 공항철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연결이 되면 서울 어디든지 바로 갈 수 있고 다이렉트로 이 부분을 많이 힘써야 될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 다른 후순위로 밀리지 않게 나중에 이제 여기 내년 6월달에 지방자치 그 단체장들 선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오면은 많이 찾아옵니다. 보좌관들도 찾아오고 와이프 되는 사람도 찾아오고 국회의원 하려는 사람들의 그런 거 할 때 많이 이제 강조를 해서 도로가 완성이 되고 이러는 순서가 오히려 그 업무 시설 들어오고 뭐 하는 것보다 좀 빨라지면은 집값 상승을 하는데 좀 빨라지겠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건 이렇게 제가 조사를 한 바를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기신도시 판교신서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일기 분당도 있는데 분당은 가격이 뭐 한 20억 이상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뭐 구도심 같은 경우도 한 20억 이상 가고 판교가 한 30억 가니까 그리고 저기 뭐야 그 일산 같은 경우도 뭐 킨텍스 같은 경우도 한 15억, 16억, 17억씩 그 인산에서 제일 비싼 그 저기가 됐고 뭐 중동도 한 10억 정도 가는 것 같고 평촌도 한 20억 언저리에 있더라고요. 실거래가는 거기서 한 3, 4억 정도 빠지는데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죠. 돈이 아파트 가격이 8억일 때 2억 차이하고 15억, 20억일 때 뭐 3, 4억 차이는 3, 4억 차이는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덜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5억일 때 이 4억하고 5억은 차이가 크죠. 돈에 대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으로 그 신도시 가격 비교를 마치겠습니다.